(20대) 남성 2명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호텔 건물 밖에서, 여성 2명은 객실 안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0일. 발견 당시 여성들은 케이블선을 한 대 묶을 때 사용하는 케이블 타이로 목이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케이블 타이를 여성들의 사인으로 지목했는데 남성들이 범행을 미리 준비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여성들이 도착하기 전에 남성들이 호텔 객실로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숨진 여성 가운데 한 명의 팔에서는 흉기에 베인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객실 안에서 흉기도 발견됐지만 숨진 여성 신체와 흉기에 혈흔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남녀 4명의 관계도 일부는 확인됐습니다. 남성 2명은 친구 사이로 지난 8일 낮부터 호텔에 묵었는데 여성 2명이 그날 밤 시차를 두고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여성 1명은 SNS에 올라온 구인 글을 통해, 다른 1명은 원래 알고 지내던 남성과의 연락을 통해 호텔에 오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성범죄나 마약 등 추가 범죄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정확한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결정적인 단서로 보고 이를 찾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경기도 파주 한 호텔에서 남녀 4명이 숨진 사건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단순 실종 사건으로 접수가 됐던 이 사건,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경찰이 숨진 4명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를 보죠. 먼저 투신한 남성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며칠 전부터 호텔 객실에 함께 묵고 있던 것 등으로 이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여성 C씨는 이 남성 A씨와 수년 전부터 친분이 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 D씨는 사건 이틀 전인 지난 8일 남성 A씨와 SNS를 통해서 처음 대화를 나눈 뒤 호텔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날인 9일 아침 상황입니다. 여성 C씨와 연락이 닿지 않던 가족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에 10일 오전 실종 여성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 호텔 객실에 도착을 하자 이 남성 1명이 나와서 이런 취지로 말을 합니다. 여성인 C씨가 왔었는데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이에 경찰이 곧바로 CCTV를 확인하러 1층으로 내려간 사이에 이 남성 2명 호텔 밖으로 투신합니다. 이후에 객실에 진입한 경찰은 그제야 살해된 여성 2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 과정이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신속히 강력 사건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 그리고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객실을 곧바로 살펴보지 않고 이 CCTV를 확인하러 자리를 비운 과정 등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서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성인 실종은 보통 경찰들이 실무상으로는 조금씩 여유를 시간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20대 중반 정도의 여성들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형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안 되면은 빨리 강력사건 전환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후에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투신한 남성 2명이 이 살인을 사전 공모했다는 단서를 경찰이 확보한 겁니다. 전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들, 여성들과의 원한 관계, 또 마약이나 성범죄 흔적 등도 보이지 않아서 초반에는 범행 동기를 특정하기 어려웠는데요. 경찰은 남성 1명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돈을 빼앗으려고 의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궁금점도 남습니다. 여성들의 휴대전화 행방, 그리고 남성들의 정확한 투신 이유 등입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대화를 확보하고 숨진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경기 파주시 호텔. 경찰은 남성 2명이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돈을 목적으로 여성들을 유인한 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숨진 남성 A씨는 호텔에 입실한 지난 8일 새벽 자신의 휴대전화로 기절 등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같은 날 밤 10시 40분쯤엔 피해 여성 B씨의 휴대전화로 B씨의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600에서 700만 원가량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SNS 구인글을 보고 찾아온 B씨가 호텔방으로 들어간 지 5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답장을 못 받은 A씨는 B씨와 자신의 휴대전화로 잇따라 전화를 걸어 결국 통화에 성공했고 B씨가 일하다가 실수했다며 이 지인에게 재차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평소 B씨가 쓰지 않는 말투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당 지인 진술과 남성만 전화를 받은 점을 토대로 통화 당시 이미 여성이 살해된 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사흘 전인 지난 5일엔 휴대전화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본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계획 범행이었다고 판단한 경찰은 돈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일 새벽 숨진 남성들이 호텔 인근 PC방을 찾아 4시간가량 머물렀던 경위를 파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오종훈입니다. 이 네 사람이 원래 알고 있던 사이였던가요? 남성 2명은 이제 친구 사이로 알고 있던 관계였고요. 네. 여성 2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남성 중 1명은 여성 1명과 2, 3년 정도 알고 지내서 호칭도 막역하게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여성은 전혀 비면식 관계인데 네. 이 남성이 예를 들면 구인 광고를 당일날 냈고 이 구인 광고에 응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관계인 것이지 전혀 면식 관계가 아닌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이 여성 2명이 남성들과 구체적으로는 어떤 관계인지 지금 뭐 어떻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됐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금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한 범행 동기는 여전히 의문인 거죠. 네, 상당히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이와 같은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르느냐 상당히 미스터리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네. 최근 경찰이 언론 등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밝혀진 보도 등에 의하면 네. 일단은 금전적 목적이 살해의 범행 동기가 아닌 것이냐라고 하는 정황을 좀 파악한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 남성 그 2명이 이 살인에 대한 모의를 했고 또 살인을 하는 그 도구 네. 케이블이죠. 소위 이제 전선 등을 묶는 케이블 타이도 미리 준비를 했다. 요약하게 되면 금전적 갈취의 목적으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 상태인데요. 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의심스러운 그 뭐 대목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여성 2명이 그렇게 재산이 많은 뭐 이런 상태도 아닌데 과연 이제 어떠한 경제적인 그 목적이었느냐 뭐 등에 관해서 조금 더 사실관계가 이제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획적으로 범행 준비한 정황도 지금 드러난 상황이고요. 지금 보니까 숨진 여성 2명 가운데 1명의 팔에서는 그 칼로 베인 듯한 그런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발견이 되었는데 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그 칼에 의한 공격 행위가 아니고 이제 지금 더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그 국가수의 소견 등에 의하면은 질식사다. 네. 즉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케이블 타이로 네. 결국은 이제 목 눌림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네. 본다면 이 시신의 상처는 과연 자상은 무엇이겠느냐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의문점이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현장에서 이와 같이 그 3cm 깊이 9cm 길이라고 한다면 혈흔이 비산 상당히 이렇게 튀거나 혈흔이 있어야 되는데 혈흔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 비추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목조름사 즉 그 케이블 타이로 살해를 하고 나서 사망한 이후에 이 흉기로 시신에 손상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렇다고 이제 봐서는 왜 이와 같은 행위를 했겠느냐? 네. 뭐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그 사망이라고 하는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결과가 났고 목전에 시신이 있기 때문에 시신을 일정한 형태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소위 시신을 훼손을 해서 위기화
이동을 해서 유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시도를 했지만 네. 그 사실상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도 좀 적었고 또 그것까지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이 탐문을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또 멈춰졌던 것은 아닌가 뭐 네. 이렇게 지금 추정되는 상황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네,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텔 주변의 CCTV에 의하면 이 남성 그 2명이 그 9일에도 수차례 출입을 했다. 네. 그러면 아마 그 상황에서 이 피해 여성 2명의 그 CCTV를 고양시 인근에 버린 것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2명이 이 호텔 객실에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휴대폰을 그 소지하고 있었던 모습이 그 목격 때문에 됐기 때문에 말이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어떠한 숨길 상황인지 있었겠느냐, 뭐 그런 것들 왜 그러면 이 휴대전화 여성의 그 휴대전화를 버렸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네. 지금 그 남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포렌식 디지털 분석이 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사람들의 그 관계 또는 두 사람들의 주고받은 내용 등은 아마 확보가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의 그 휴대폰을 빨리 수거를 해서 발견을 해서 혹시 여기 어떤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숨은 정보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네. 들면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지금 그 경찰에서 보고 있는 것이 그 갈취의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금전 갈취의 목적이기 때문에 혹시 금전 갈취의 피해 영역과 관련된 뭐 그런 상황들은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닌지 뭐 예를 들면 하나의 상상입니다만 네. 그 지인이나 또는 뭐 친척 뭐 등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 금전적인 그 휴대폰 계좌 이체를 뭐 요청한 것은 또 아니었던 것인지 네. 아니면 혹시 지금 이 사망을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 피해 여성들의 그 명의로 그 문자 내용을 가짜로도 보낼 수도 있겠죠. 뭐 내가 지금 어디 갈 테니까 찾지 말아라 또는 뭐 다른 그런 그 네. 상황들을 아마 이 또 수사에 대한 혹시 그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이런 허위 정보들을 이 보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 여성의 휴대폰도 그 중요한 이 사실관계 확정이 그 되기 때문에 말이죠. 네. 물론 이 전반적인 그 사실에 관한 것은 그 가해 남성 2명의 디지털 포렌식 그 결과로도 그 충분합니다만 맞춰지지 않는 퍼즐 전체를 위해서 피해 여성의 휴대폰 그 포렌식도 상당히 그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도 그 불구하고 최종적인 어떤 법적인 그 처벌이나 결과 자체는 이 가해자로 그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사망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네. 종국적으로는 결국은 공소권 없음의 결론으로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4명의 청년이 어떠한 연유로 이 장소에 그 모였고 과연 이 사실관계는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확정은 분명히 그 수사기관이 그 해야 할 그 몫인 것이죠. 네. 아까 잠깐 말씀을 그 드렸지만 이 2명의 여성이 객실에 그 들어왔을 때 동시에 이와 같이 그 질식사를 시켰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했는지 네. 뭐 이런 등등도 그 밝혀져야 할 대목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여성 피해자 가족이 이미 실종 신고를 했던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조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성인 실종 관련법을 손질해야 되지는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부분이 뭐 결과론적이지만 상당히 좀 아쉬운 뭐 대목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9일 그 오후경에 가족이 실종 신고를 그 했고요. 네. 그 경찰이 이 그 아파트 또 생활 주변에 CCTV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CCTV 그 담당자가 그 퇴근을 그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그 아침에 사실은 협조를 얻어서 네. 이 CCTV를 열람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사실상 위치 추적을 빨리 해서 혹시 그 시점에서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네. 뭐 이런 아쉬운 대목이 나오는 상황입니다만 네. 그런데 이 관련 법이 실종 아동 등 보호 지원에 관한 그 법률은 실종 아동은 18세 미만의 그 아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소위 그 찾기 행동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동통신사 등의 그 위치 추적에 관한 그 정보를 이 경찰이 사실 강제적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의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협조를 해주면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을 한 바와 같이 그 성인의 경우에도 실종 신고에 있어서 이와 같은 위치 추적이 가능한 법적 근거에 그 마련이 그 필요한 그러한 법안이 21대 국회에 그 계류가 되었습니다만 네. 지금 뭐 사실상 지금 통과가 되기는 21대 국가 종료되면서 그냥 폐기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와 같은 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그 성인 같은 경우에는 가출을 자발적인 의사에서 한 경우도 상당히 그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까지 소위 위치 정보를 강제로 얻게 되면 이것은 성인의 이른바 그 자율권, 개인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침해 그 가능성도 상당히 그 크지 않겠느냐. 네. 뭐 그런 것에 있어서 사실 그 논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1년에 약 5만 명 이상의 성인 실종도 발생이 되고요. 이 중에서 약 한 1,000여 명이 사실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 본다면 국민 전체의 그 안전이라고 하는 확보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종 신고된 경우에 법적인 규정을 좀 꼼꼼히 해서 네. 이를테면 실종 신고가 정말 실종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허위였을 때는 처벌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생활도 보호하고 성인의 그 안전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